레슬리 연조직 관리실. 자연치 임플란트 모두에서 심미적이고 기능적이려면 우선 연조직, 경조직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겠죠. 임플란트 포지션은 가장 전제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인 걸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KT 밴드나 여러 가지 연조직의 관계가 중요한데 베스티블의 뎁스도 중요한 요소로 한번 삼고 그런 것들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조직에 대해서 좀 중요할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환자분들 전치부의 어떤 그런 모양을 봤을 때 정말 보철도 다시 하셔야 되고 파필라도 약간 내려가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저 눈에 보이는 거는 핑크 이세틱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보철물을 다시 이쁘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는 이 연조직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보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어떤 레진 수복이나 어떤 걸 통해서도 우선은 이런 부분을 정말 환자분께서 여러 번 레진 수복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앞서 그런 케이스보다는 너무 연조직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보철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연조직의 커버링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쓰이는 게 당연히 CT 그래프트겠죠. 이 환자분도 이제 10년째 계속 와주고 계신데 비록 환자분께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보철물보다도 핑크 이세틱이 중요한 부분을 CT 그래프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러 문헌에서 CT 그래프트가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치부에 전치부든 CT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생존율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전치부에서 이세틱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보시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 협착이 굉장히 이제 큰 결손부가 있었고 인접면에서 조금만 팔라탈해서 이제 CT를 체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같이 체득을 한 부분을 돌려서 꼬매드렸어요. 치유가 되면서 임플란트 이후에 2차 수술하고 굉장히 풍요한 협측의 그런 볼륨을 볼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한 2차 수술을 통해서 힐링 오버트를 체결하고 템포럴리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오히려 과한 부분을 절제하면서까지 이제 우리가 몰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T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템포럴리 과정에서 최종 보철이 넘어갈 때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CT의 어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라고 생각해요. 왼쪽에서 보시면 아까 사실 임플란트의 식립 그런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그것과 달리 포지션도 중요하고 거기에다 CT 그래프트까지 탑재가 된다면 사실 이런 임플란트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을 빨리 내보면 전치부 영역은 사실 임플란트가 있다 없다라고 그래서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심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커넥티브 티슈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CT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페이퍼는 다 아시다시피 주켈리 교수님께서 IJPRD에서 실었던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2014년도에 제가 이 출간된 페이퍼를 그 이후에 봤었는데 밀러 크레스포는 저희 치주과에서도 루트 커버리지를 해봐야 커버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이건 정말 대가들이나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월이라고 표현했던 게 너무 재밌었고 이게 뭐지 봤더니 CT를 체득해서 그거를 협측의 벽으로 쓰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생도 일부분 이루고 이세틱한 부분도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냥 이 페이퍼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케이스다. 이런 건 정말 하기 어렵겠구나. 하지만 커넥티브 티슈가 얼만큼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또 그런 페이퍼이기도 해요. 케이스 리포트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 코로나 그 팬데믹이 있기 전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소프트 티슈만 가지고 하는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제가 2회 때도 가고 싶었는데 3회 때 피렌체에서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요. 그때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여러 또 다른 대학 교수님들은 같이 가서 보자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막 이제 애매한 시기여서 가지고 학교나 그런 병원 방치마다 못 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괜찮아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정말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거는 이틀 내내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말 이름만 대도 아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와 또 체득 방법 그다음에 그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보는 것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퉁퉁 부어 있는 거는 제가 계속 그만큼 열심히 봤다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그 IJPRD에서 봤던 그 주켈 교수님의 페이퍼를 직접 그 케이스 리뷰를 하시면서 팔로우된 걸 보여주시는 강의를 듣게 됐었어요. 그때 이런 케이스에서 당연히 우리는 재생을 위해서 뭔가 멤브레인을 뭘 쓰지 그래프를 뭘 쓰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 당연히 이제 CT만 가지고 하신 건 아니지만 CT를 아주 좋은 질의 그 CT를 체득해서 여기에 협축벽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도 재생을 할 수 있겠구나. 말 그대로 재생은 아니죠. 사실 커넥티브 티슈가 정말 그냥 두꺼운 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치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커넥티브 티슈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커넥티브 티슈는 그냥 해부학적으로 좀 넣어본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접합이 또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커넥티브 티슈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정말 여러 가지 파이버들을 만들어내는 또 어찌 보면 정말 능력자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커넥티브 티슈가 정말 골드 스탠다드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또 슈즐러 교수님의 이런 텍스트 아마 치주과를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그 근간에 했던 페이퍼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니컬 노트처럼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체득하고 어떻게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약만 하자면 일단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일단은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에서의 정말 골드 스탠다드가 맞다가 이제 결론이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그 전부터 항상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아쉬운 케이스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환자분께서 레진이나 어떤 GI나 뭐 어떤 그런 수복물을 가지고 계속 하시다가도 결국 떨어지고 안 좋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 치주과로 오면 환자분도 이미 치과에 대해서 조금 치료도 조금 꺼려 하시고 수술 얘기를 하면 더 놀라시는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이제 몇 번 이제 실패하시고 어떤 연조직 수술이 아닌 수복으로 가지고 하시다가 안 된 케이스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요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 메이나드 클래시피케이션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뼈 얇아 있는 경우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두껍게 타입 4에서 타입 3라도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연조직 이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해서 이렇게 이식을 해드리면 처음에 약간 좀 불리한 모양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수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더 증대되는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정말 중요하고 조금 수가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그 다음 치료를 위해서 환자분이 또 내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부학적으로 체득할 때 어떤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15번 블레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10m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득할 부분은 대부분 보시면 치아에서 팔라탈에서 한 2mm 떨어뜨리면 큰 해부학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려면 블레이드를 조금만 넣어도 닿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뗄 때 그 뗀 체득을 그다음 어떻게 이식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다른 교수님들이나 아마 설명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인벨로프 테크닉이나 쉬운 이런 케이스들에서 재밌는 거는 아주 익스퍼트가 한 거랑 그다음에 막 갓 졸업한 친구들이 했을 때 비교했을 때 큰 러닝 커브 차이가 없다. 이런 그런 또 루트 커버리지도 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득 방법은 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일단 싱글 인시전을 쓰고 있고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넣어봤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그 90도로
팔라타에서 이렇게 90도로 오른쪽 도예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15번 블레이드가 뎁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템플릿 크기보다 조금 더 양쪽으로 넓게 이렇게 한번 15번 블레이드를 일단 넣으세요.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35도 정도 기울여 가지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뚜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아래 걸 뗄 거거든요. 위에 살짝 에피셀리움을 이제 남겨놓고 각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치아에 걸리기 때문에 보통 테크니컬 노트에서 한 135도 정도로 써 있더라고요. 사실 뭐 각도를 잴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면 이제 뚜껑이 열리듯이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지알 쪽과 디스탈 쪽에 원하는 부분을 끊어내고 그냥 아예 그냥 다 드러낸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으세요. 양쪽 우리가 이제 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딱 그 부분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싱글 인시를 하신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방 부분하고 전방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그 밑에 부분을 에피셀리움은 이미 들어져 있고 밑에 페리오스티움 그러니까 이제 골막이 뼈에 붙어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다 이렇게 뭐 끊어내셔도 되고요. 백액션 치즈 같은 걸로 이렇게 드러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뜯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커넥티브 티슈를 떼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걱정하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기도 하고 조금 넓게 하셔가지고 그걸 하시고요. 이거의 장점은 빨리 치유된다는 겁니다. 환자분이 통증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싱글 인시의 장점은 일단 기어부가 이제 더너 사이트가 1차 치유가 된다는 거죠. 상피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 이식평 크기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단점은 시야가 좁다는 건데 그걸 좀 넓게 해가지고 아마 유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봐드리면 2mm 정도에서 90도로 절개하고 135도로 바꿔가지고 언더마이닝하고 필요한 양이 보일 때까지 조금 평행하게 잘라내서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왼쪽은 골막이 있는 거, 오른쪽 골막이 없는 건데 이렇게 골막이 있는 쪽이 다루기가 조금 편하고요. 그 골막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지방 조직이 보인다 그러면 90도로 이렇게 긁어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체득하면 보통 뭐 길게 뗄 경우는 이렇게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께는 요 정도 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인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또 안테리얼 쪽에서만 떼는 게 아니라 얇게 양지를 떼려면 포스테리어 쪽에서 충분히 뗄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포스테리어 후방에 투보로스티에서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뗀 다음에 폴딩을 하거나 또 이렇게 슬라이서를 하면 더 넓게도 필 수 있기 때문에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할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합니다. 이 테크니컬 노트들이 문헌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치유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CT는 임상적인 결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최대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개인이 취향인 것 같은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좋은 무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부위의 경국에는 원 인시전, 싱글 인시전으로 체득하고 정 처음에 안 되시면 이제 트랩도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상악 부위면 이렇게 페디컬 플랩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여기에서 이제 그냥 쉽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플레보피 하다가 체득된 것들, 그 다음 이렇게 그냥 살짝 집어넣기만 해도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인벨로프 테크닉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벨로프 테크닉에서 꼬매기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가 1년 정도 되면 환자분께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환자분께서 항상 거기가 신경 쓰여졌는데 커넥티브 티슈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수술이 어렵고 인시전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받쳐줘야 될 요건은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봉투 만들듯이 조금만 만들어 가지고 CT를 가장 본인이 취득하기 좋은 방법으로 만들고 사실 저도 가이슬리에서 나올 그 파이브로 가이드 같은 CT의 대체물이 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 체득하는 게 문제고 환자분도 가장 동의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개원가에서든 또 저희 치주과로서 이런 뭐 교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인앤아웃 되다 보면 노출이 되는데 CT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쉬운 케이스로 이렇게 커버리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묵고징지발 수술에서요. 이런 것들도 그냥 환자분께서 이미 클래스 3가 넘어선 파필라가 다 꺼져 있지만 환자분이 맨날 손톱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빼낼 정도로 불편해하셨던 부분인데 아주 또 이렇게 자대 교수님의 비스타 테크닉을 이용했었는데 CT를 가지고 떼기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트랩
처럼 뗐습니다. 인시전을 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터널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든든하게 환자분이 박혀 있는 걸 보시고 이런 환자는 저도 팔로업을 계속 하지만 환자분도 계속 와주시다 보면 뭔가 이거는 어떤 보철물의 회복이 아니라 CT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최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투보로스틱 케이스를 넣고 싶어서 넣은 건데 어떤 분이든 간에 크라우딩이 평생 동안 전치부로 이제 모여지면서 임플란트 앞쪽에 컨택이 루즈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사실 치주과 선생님들보다 보초과 선생님들이 더 힘드신 게 이런 컨택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신데 사실 제 눈에는 위에는 안 보이고 여기 밑에만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니까 여기만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10년쯤 되셨더라고요. 이제 볼 때 제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뒤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투보로스티 부분이에요. 여기 살짝 떼가지고 위에 덮어드렸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꺼운 이 시크니스가 나오는 이런 임플란트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아래쪽에 있는 치주의 그런 주변은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CT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부가적인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 환자분은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잘 된 것만 보여드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임플란트 심어놓은 거를 또 부러져서 빼기도 하고 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겨서 또 임플란트 다시 심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은 60대 여한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와주셨던 분인데 2013년도에 사실 임플란트가 다 끝났었어요. 끝나가지고 아직까지 오시는데 그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켓 프리저베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리치 스플릿도 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노출이 돼버려서 다시 뼈 이식하고 표면 처리해서 덮어드리고 뭐 보철과에서 템포럴리도 오랫동안 해보시다가 결국에 환자분이 억셉을 하셔가지고 보철까지 완성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부터도 조금 부족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환자가 별 문제 없이 오셨는데 꼬박꼬박 오시다가 한 2, 3년 안 오셨는데 이렇게 2020년도에 통통 부어서 오셨더라고요. 뼈는 이미 내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국소적인 그 항생제로 일단 송달을 해서 일단 सब사이드 시켰고요. 환자분한테 이제 이거를 빼야 될 것 같다. 이제 했더니 환자분께서 전혀 쓰는데 문제가 없고 냄새만 나지 않아도 좋겠다. 유지를 원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심었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도 혹시 재생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환자분한테 한번 의도를 여쭤보고 판막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본로스가 있었고요. 파절은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제가 이제 이거를 재생 수술할 수 없었던 거는 이미 임플란트 식립의 탑의 위치가 옆에 있는 치아보다 더 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쪽으로 뼈 이식하는 건 불가능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뒤쪽에는 26번의 퍼케이션 디펙트와 임플란트가 인접해 있어서 이런데 재생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임플란트 표면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까 주켈리 교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 커넥티브 티슈의 힘을 믿고 팔라탈에서 조금 돌려가지고 양쪽을 다 하고 싶었지만 우선 가장 그래도 심했던 부분 앞쪽이라도 이렇게 커버링 해드렸어요. 이 의도는 부착을 뭔가 조금이라도 이뤄서 이제 우리가 경조직이 보완되면 최고겠지만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한테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어버먼트를 다시 껴드리고 다시 가셨는데 5주쯤 있다가 이렇게 오셨고 최종 보철물을 다시 그대로 껴드렸어요. 껴드렸는데 1년째 이제 환자분께서 다른 CC 때문에 오셨는데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안 아파서 냄새도 안 나서 안 왔다고 그러셔서 어제 좀 반가우면서도 좀 걱정했었는데 환자분께서 이쪽 그 제가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얼마 전에 환자분 또 오셔가지고 결국 CT 했던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말 나중에 뭐 제거를 할 때는 제거하시겠지만 환자분께 제가 일단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마음이 들지만 커넥티브 티슈가 얼마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한테 일단은 굉장히 소중한 환자분이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의 어떤 그런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경조직하고 보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조직의 두께와 모양을 유사세포를 통해서 유사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접한 조직과 혼화되는 그러니까 색깔도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블렌딩 되는 것도 CT의 큰 장점이잖아요. 그런 CTG는 우리가 다양한 치료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이렇게 어떤 치료 방법 중에
이게 최선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의 옵션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자면 자이언츠 임플란트 모두에서 경조직, 연조직 갖추는 거는 중요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식립 위치는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정해진 수치대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전치부의 영역은 임플란트가 있다는 것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미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CTG는 부족한 연 경조직의 환경을 일정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술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제 앞에 있던 케이스들인데요. 연조직, 경조직 중요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소프트 티슈로 CTG를 해보고 약간 FGG가 어떨 때 좋지만 모양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베스티불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정말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을 커넥티브 티슈로 어떨 때 회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연조직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너무 두서없이 사실 오늘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와서 알았지만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